예, 처장님 오늘 고생 많으시죠? 예, 오늘 정말 법사위 첫날 그 국감에 우리 대법원 국감인데 오늘 아주 이 자리에서 하도 목소리가 커서 데시벨 이렇게 큰 소리 오랜만에 듣죠? 예, 정말 동료 의원님이지만 목소리가 너무 크고 또 우리 또 의원님은 목소리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한결같이 반복해서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국감이 마침 이재명 국감 같아요. 예? 그 이재명이라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뭐 우리 처장님 그 법정에 계셨지만 재판장으로 많이 서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변호인이 동원되는 재판 보신 적 있습니까? 통상 그 법정에서 변호인이 몇 명이 보통 변호를 원래는 당연히 이제 변호인 한 사람 사람이 데려가지만 원칙이죠. 또 큰 사건 같은 경우에 특히 경제 관련 이런 사안이라고 하면은 변호사가 뭐 대여섯 명 뭐 이런 경우도 대여섯 제가 명? 몇 번 제일 많을 때. 예. 근데 여기는 대여섯 명이 넘어 보이죠?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민생이 타들어가고 5,200만 국민들의 여러 가지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억울한 사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얘기들은 다 덮이고 오로지 한 사람 이재명을 위한 재판이 마치 이곳 법사위 국감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제발 영향받지 마시고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어도 아무리 빠르게 얘기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얘기해도 영향받지 마시고 굳건하게 그야말로 공정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재명 관련 사건의 엄정한 판결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십시오. 예,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자신 있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법부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최근에 5년간의 재판 기간에 이런 재판의 그 기간이 자꾸 이렇게 길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 5년간 보니까 뭐 한 6개월 정도가 늘어나고 자꾸 재판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피멍이 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게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재판 이런 갱신 절차에 의한 지연으로 재판이 또 세월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건이 많다는 핑계로 재판부가 늑장 서류를 검토한다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언론사에 나온 얘기지만 판사가 물은 걸 또 물어봐서 5번 물어진 선고 때문에 그 담당 여성은 결국 소상공인이 파산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심지어 구속기한 도가로 중범죄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일도 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이 재판 이런 지연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특히 약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소송 지휘권을 좀 적극 행사하시고 또 이런 의도적인 소송 지연이나 늑장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희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좀 통절하게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들어와서는 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훨씬 재판의 신속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지표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적 능력이 이제 확정된 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 심기일전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보면은 우리 국내외적으로 AI를 활용한 그런 여러 가지 또 사법부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무슨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 이전부터 인공지능을 이제 사법재판에 도입을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부족한 법관의 좀 보조적인 어떤 수단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예산적으로 지원을 많이 요청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반영이 되지 않다가 올해 비로소 이제 3억 2천만 원 정도
결국 설계하는 이제 예산 정도만 이제 받아서 지금 이제 설계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유사 판결 추진이라든 예, 저희들 자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 예, 예. 그래서 유사 판결 추진이라든지 또 판결문 요약, 주장 서면 요약이라든지 쟁점 추출이라든지 또 일반인들도 쉽게 그 법률 서비스에 대한 조언을 갖다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받아서 훨씬 법적인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종전의 전정국을 갖다가 사업 정보화실로 확대 개편해서 이제 그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AI를 활용한 이런 여러 가지 재판 지원이 가능하려면 판결문 전면이 이제 공개가 좀 되는 또 그런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보면 외국의 실태를 보면은 미국만 해도 이미 연방 대법원 판결문이라든가 또는 주법원 이 판결문도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중국의 경우에도 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뿐만 아니라 하급 심판결문도 대부분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와 외국의 차이, 특히 이제 영미법계 차이는 저희들은 이제 그 영미법계는 이제 그 배심 재판을 하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이제 설시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저희들은 모든 이제 세세한 사실관계가 심지어는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이런 판결이 이제 적잖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인정보 사생활에 사실은 총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는 판결문의 공개와 똑같이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이제 가치다라고 지금 우리 법이 사실은 채택을 하고 선언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판결문을 아시다시피 이제 2013년부터 또 2015년부터 형사 민사 확정 판결 전면 공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는 이제 그 미확정 민사 가사 민사 행정 이런 판결도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2013년 15년 이후의 판결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공개 가능한 재판 그리고 이유가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 다 이제 그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13년 이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공개는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 면책에 관한 어떤 지금 현재 형소법 민소법의 판결문 공개 관련한 그런 규정이 좀 정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비실명화 조치를 선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실명화에 따른 예산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국민들 보기엔 좀 위협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이제 지금보다도 조금 더 이제 조금이나 혁신적으로 좀 공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여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 입법적인 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